안녕하세요. 건설기계기술사 제122회 1교시의 11번 문제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기술사 제122회 제1교시 11번 문제입니다. 먼저 문제를 읽어보면은 연력학 제2법칙과 관련된 클라우지우스와 켈빈 플랭크의 표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입니다. 먼저 문제의 키워드를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연력학 제2법칙 그리고 클라우지우스 표현 그리고 켈빈 플랭크 이 키워드입니다. 제가 이게 오늘 처음 찍는 거라서 초점이 조금 잘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설명이 조금 버벅대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시험 문제에는 이제 이 플랭크에서 C가 빠져 있어요. 실제로는 C가 있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시험지에 좀 오타가 난 거죠. 기술사 시험에서는 이런 문제 오타가 있으면 좀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출제위원 분들이나 아니면은 만약에 그 출제위원들이 내신 문제들을 감수하는 분들께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을 클라우지우스 표현, 켈빈 플랭크 표현으로 이제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는 것인데요. 저는 우리가 이 문제 풀이도 있지만 그 공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랑 관련된 것들을 오늘 같이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먼저 제가 정리하려고 하는 것은 1. 그럼 연력학 제2법칙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냐의 현상을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지금 연력학 제2법칙은 제가 공부를 좀 하고 나서 지금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도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도 잘 안 되는 이건 상당히 어려운 어,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연력학 제2법칙이란 말은 상당히 많이 하는 편이지만 요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드물 수도 있고 또 이해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정말 깊이를 가지고서 깨우치는 분들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해요. 저조차도 제가 그 설명을 하면서 과연 제대로 이해한 것인가 라고서 의문을 항상 갖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개념을 풀이할 때 조금 어떤 현상들을 이런 현상들이 연력학 제2법칙을 의미하는 거야 라는 것들을 좀 쉬운 현상들로 나열해 보면 이제 우리가 연력학 제2법칙을 조금 더 이해하는데 쉬워지겠죠. 그래서 현상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연력학 제2법칙의 의미 이 현상으로부터 의미를 이제 조금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3번 이제 문제를 좀 풀어야겠죠. 연력학 제2법칙의 표현. 이미 문제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표현은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지우스 표현, 또 하나는 켈빈 플랭크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이라고 있습니다. 클라우지우스, 클라우 S가 빠졌죠. 스 부등식의 이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해를 통해서 이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엔트로피 정의 유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트로피 밸런스라고 하죠. 엔트로피 평형. 에너지 밸런스는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의미하는 그 식이 있잖아요. 엔트로피 밸런스, 엔트로피 평형도 엔트로피 평형이라는 그런 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유도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또는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을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수식적으로. 이 일련의 과정들이 이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을 통해서 이제 부등식 밑에 이 세 가지들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근데 이 클라우지우스 부등식 자체를 증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숙제로 남겨놓고 이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이 이제 주어졌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 이제 이 세 가지들을 한번 유도하거나 증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연력학 제2법칙 현상을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 현상. 먼저 세 가지를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A. 먼저 여기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온도가 TSY라고 할게요. 근데 이 시스템이 단열이 처음에 되어 있습니다. 단열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주변이 있습니다. 주변은 이제 서라운드의 약자를 써서 서라운딩의 약자를 써서 TSU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도에 대한 표현을 이제 TH가 TM보다 많이 크고 그다음에 TL보다는 조금 큰 걸로 일단은 온도의 관계를 온도의 크기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주변도 좀 경계를 그려 놓을게요.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1번 이 시스템의 온도가 이 H일 때 더 높고 이 서라운딩의 온도가 이제 로우 할 때, 낮을 때 이렇게 먼저 초기 상태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이 지금 단열이 되어 있던 게 단열이 이제 해제가 되는 과정을 1번, 2번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요.
그래서 이제 단열이 해제되기 전에 이제 TSY 시스템이 이제 온도가 더 높다, H 이거 정의를 할 거고요. 이때 이거는 T 서라운딩 온도가 낮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단열이 해제가 됩니다. 이 서로 걔가 이제 단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적으로는 서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였을 텐데 단열이 해제가 되는 순간 이 걔는 이 주변과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 하나의 그런 뭉뚱그리가 어디는 온도가 높고 어디가 온도가 낮으면 그건 일단 비평형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비평형 상태에 있는 것들은 평형 상태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 개의 높은 온도는 높은 온도에 의해서 이 개는 열량을 이 서라운딩 주변으로 방출하려고 할 것이고 주변은 그 열을 흡수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 과정이 지나가고 나면 T 시스템과 T 서라운딩은 서로 온도가 같아지겠죠. 사실 이 서라운딩에 그런 공간이 무한하다면 결국은 이 서라운딩의 온도로 이제 수렴이 될 거예요. 이 시스템의 온도가. 근데 그래도 얘가 온도가 조금 더 높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서로 나눠 가지게 된다면 L보다는 좀 금으로 간다라고 일단 여기서는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TSY M이 될 거고 이꼴 TSU M이 될 거죠. 당연히 이렇게 될 거라는 거는 우리 머릿속에 있잖아요. 직관적으로 당연한 거죠. 경험에 의한 것이고. 근데 그래서 1에서 2로 가는 과정은 일어나요. 그렇죠? 근데 평형에 다다랐던 또는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다시 자기들이 알아서 뭐 가열을 하거나 아니면 1을 해주는 것 없이 저절로 이미 평형 상태에 다다른 것들 또는 이미 뭐 평형 상태에 있었던 것들이 알아서 온도가 일부는 높아지고 일부는 좀 낮아지고 이 비평형 상태로는 가진 않죠. 그건 발생하지 않아요. 이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어떤 과정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발적인 과정들은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1에서 2로는 가지만 2에서 1로는 가지 않는다. 이게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B. 여기는 이제 탱크가 있습니다. 탱크에 공기가 더 많이 압축되어 있어서 여기는 P 시스템인데 높습니다. 여기가 밸브가 있죠. 밸브가 처음엔 닫혀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주변은 P 서라운딩이고 좀 낮은 상태일 거예요. 여기서도 온도의 관계를 압력의 관계를 먼저 표현할게요. pH가 PM보다는 많이 크고 PM은 P보다는 조금 크다. 또 주변까지 해서 뭉뚱그리로 한번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여기는 밸브 닫힘에서 밸브 열림으로 이제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1번 P 시스템 압력이 처음에 높았어요. 그러면은 주변 P 서라운드 압력은 로우보다는 크겠죠. 이게 밸브가 열립니다. 그러면
안에 있던 공기들이 나가면서 이제 이 시스템의 내부의 압력은 좀 떨어졌을 거고, 외부는 사실 무한하다면 변화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기 안에 있던 공기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압력은 좀 높아지겠죠. 그래서 그걸 미디움으로 정의할게요. P 시스템 미디움으로 되고 P 서라운드 미디움이 됩니다. 그래서 같아집니다. 그래서 1로 이렇게 1번에서 2번으로 과정은 발생하죠. 자발적으로. 근데 2에서 1로 이미 평형을 찾은 상태에서 또는 평형에 있던 것들이 비평형으로 가지 않죠. 1을 하거나 아니면 열을 가해주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이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연력학 제2법칙 방향성. 모든 과정에는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연력학 제2법칙이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지금 저희가 관계를 이제 얘와 얘의 관계로서 표현을 했어요. 근데 1에서 2를 가는 동안에 에너지는 보존이 돼요.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크기는 달랐지만 전체 총합은 같았었고, 얘가 에너지를 일부 뺏기고 얘가 에너지를 얻죠. 그래서 얘만 보면 에너지가 줄어들죠. 얘만 보면 에너지가 증가하죠. 하지만 감소된 얘의 에너지랑 증가된 얘의 에너지 합한값은 아까 이전에 얘가 온도가 높았을 때 에너지랑 온도가 낮았을 때 에너지 합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자체는 가정 기본적인 이제 전제 조건은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은 성립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력 에너지 크고 압력 에너지 적었죠. 얘가 나중에는 압력 에너지 작아지고 압력 에너지 커졌죠. 이 두 개의 개와 주변이 가지고 있는 압력 에너지 총합은 이제 과정을 겪기 전이나 겪은 후나 일정하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은 항상 지켜지고 있는데 연력학 제2법칙이 의미하는 것은 과정에는 방향성이 있다라는 것을 한 가지 상황만 더 그려볼게요. C 이번에는 이제 여기 천장에 추가 매달려 있다 가정할게요. M 그리고 여기 이제 바닥이 있습니다. 얘는 줄이 매달려 있는데 줄을 끊을 거예요. 끊음. 그러면 이 M이 땅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이런 부등호의 관계 말고 한번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1번 처음에 줄이 끊어지기 전에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죠. 이 매스 덩어리 M은 높았을 겁니다. 그죠? 하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는 이 전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1번을 여기는 개랑 주변을 표현했다면 여기는 전체 에너지를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매스의 포텐셜 에너지 높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주변은 뭐 바닥이나 천장은 이제 뭐 위치 에너지는 없었다고 하고, 바닥이나 천장 그리고 이 매스 이 전체를 보스라고 할게요. BOTH. 그래서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 인터널 에너지, 보스 얘네들은 처음에는 작았다라고 할게요. 얘네들은 일정했겠죠. 어떤 값이 있었을 거예요. 줄이 끊겼어요. 그럼 이 매스는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위치 에너지는 작아질 것이고, 근데 이 추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이제 충격을 일으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매스라든가 이 바닥은 이제 뭐 온도가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뭐 진동이 일어난다거나 하면서 얘네들 가지고 있는 인터널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증가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번으로 되면서 포텐셜 에너지 매스는
로우가 되고 플러스 인터널 에너지 보스는 높아질 거다. 하지만 이 합은 일정하다. 여기 조금 여기랑 위치가 좀 예쁘게 맞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안 맞은 점 양해해 주세요.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1에서 2로는 가죠. 얘가 줄이 끊어지는 그 순간은 비평형인 상태예요. 얘가 공중에 떠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얘는 평형을 찾으러 이제 바닥으로 떨어질 건데, 이 바닥에 떨어진 게 다시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가는 일은 없겠죠. 일로 가는 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연력학 제2법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방향성이 있다. 어떤 과정들은.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자발적인 과정들은, 자연 발생적인 그런 과정들은, 자연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은 어떤 방향성이 있다. 비평형에서 평형으로 가는 그런 방향성이 있다. 라는 뜻입니다.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1번의 현상을 가지고서 이제 정리를 할 건데요. 2번 연력학 제2법칙의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 표현은 이제 개랑 주변 했습니다. 근데 뭐 개랑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개 내부에서만으로도 볼 수 있고. 먼저 개 내부는 개와 주변 서로 비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그러면 자발적 과정이 일어나죠. 어떻게? 비평형에서 평형으로 가려고 하죠. 그리고 다시 똑같이 써볼게요. 개 내부 또는 개와 개 또는 개와 주변, 얘들이 평형 상태에 있었어요. 자발적인 과정, 평형에서 비평형. 얘는 일어나죠. 얘는 일어나지 않죠. 이것이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는 에너지 보존은 되고 있지만, 총 에너지는 보존이 되고 있지만, 어떤 과정들이 일어날 때, 근데 그런 과정들이 어떤 방향성이 있더라. 그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요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할 건데, 그 전에 먼저 가역, 비가역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1이라는 상태가 있습니다. 2라는 상태가 있습니다. 1에서 2로 과정이 갈 수 있고, 또 2에서 1로도 과정이 돌아올 수 있고, 요쪽 표현들이랑 비슷하죠. 이것의 의미는 갔다가 돌아올 수 있네. 돌아오는 거 역이죠. 가는 가다 가. 그래서 가역적이라고 합니다. 가역적. 또는 영어로는 리버서블.
또다시 이제 1에서 2가 있습니다. 그때 1에서 2는 갈 수 있습니다. 2에서 1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비가역적이라고 합니다. 얘는 irreversible. 이런 걸 먼저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거. 연력학 제2법칙의 의미는 자발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을 원서로 보시면은 이제 뭐 스폰테니우스 프로세스 뭐 이렇게 아마 표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자발적인 과정은 비평형 상태일 때만 발생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평형으로 가려고 하겠죠. 이런 자발적인 과정은 만약에 비평형 상태의 어떤 계 내부 또는 계와 계가 서로 이제 뭐 온도, 압력, 비체적 같은 그런 강도성 상태량들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 평형이 되려고 막 섞이면서 이제 균일하게 유니폼하게 이제 유퀄리브리엄 평형을 찾게 되겠죠. 그렇죠. 자발적인 과정은 이렇게 비평형에서 평형으로 가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하지만 그 평형이 된 이후에는 비평형으로 돌아오려고 하지는 절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은 방향성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가역적인가요? 비가역적인가요? 비가역적이죠. 지금 얘기하는 두 가지 표현은 따로 설명은 드리지 않을 건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그런 이 비평형에서 평형으로 가는 과정 또는 그 과정은 방향성이 있죠. 되돌아올 수는 없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그런 일로만 가고 일로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비가역적인 그런 과정인 것이고, 근데 얘네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과정이 일어났냐? 평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가겠죠. 다른 또 표현으로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과정이 일어납니다. 또는 무질서도가 감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또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또는 엔트로피가 감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런 자발적인 과정도 일단 기본적으로 연력학 제1법칙을 만족시킵니다. 연력학 제2법칙의 의미는 이제 어떤 자발적인 과정은 비평형 상태에서 이제 어떤 이런 계가 또는 계와 주변이 서로 비평형 상태에 있으면 얘네들은 이제 평형 상태로 가기 위해서 자발적인 과정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평형 상태에서 평형 상태로 자발적으로 과정이 이제 발생할 것이다. 연력학 제2법칙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자발적인 과정은 방향성이 있고 되돌아오는 방향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비가역적인 것이고, 그런 방향이 자발적인 과정이 일어나는 방향이 이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일 것이고 또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일 것이고,
이런 과정들이 그런 자발적인 과정이 1이라든가 가열 또는 뭐 냉각 그런 것들이 이제 고려되지 않은 그런 자발적인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과정들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연력학 제1법칙은 성립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을 좀 쓸 때 저 이쪽을 좀 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감안해서 봐주세요. 그 다음 저희가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의 현상과 의미했고 그다음에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의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이제 문제가 직접 물어보고 있는 그 것들이죠. 3번 연력학 제2법칙의 표현. A. 클라우지우스 표현. 클라우지우스 표현은 이제 어떤 시스템이 있고 뜨거운 그런 물체, 차가운 물체가 있다고 했을 때 뜨거운 물체에서 차가운 물체로는 이제 열이 전달되는데 걔를 통해서 근데 차가운 물체에서 뜨거운 물체로는 열이 전달될 수 없다. 걔를 통해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핫바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콜드 바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시스템이 있다고 할게요. 얘들이 연결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은 전도가 가능한 그런 물체, 뭐 메탈, 스틱, 뭐 이런 걸로 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열은 전달이 돼요. 이게 제가 시간 단위로 표현할게요. 점을 찍어서 발생하지만 열이 이렇게 핫에서 콜드로는 발생하지만 열이 콜드에서 핫으로는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얘는 가능한데 얘는 불가능하다 이 표현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콜드에서 핫으로 가려면 가능은 하죠. 이 자발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지만 이제 그런 냉동 사이클 또는 히트 펌프 사이클을 구비하면은 이제 히트 펌프를 통해서 콜드에서 핫으로 우리 가능하긴 해요. 히트 펌프를 이용하면 이것이 클라우지우스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핫에서 콜드로는 열이 갈 수 있지만 시스템을 통해서 근데 콜드에서 핫으로는 시스템을 통해서 갈 수는 없다. 이거랑 유사한 그런 또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하이 상태 지금은 이제 수조의 관계를 수조와 이제 물의 흐름 관계 이 정도 물이 차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로우 저수조가 있어요. 여기는 하이 저수조 물을 저장하는 그 수조를 저수조라고 하죠. 로우. 여기도 시스템이 있어요. 이 시스템은 배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일로 뭐 질량유랑 또는 최종유랑 당연히 흐르겠죠. 시간당 표현이에요. 근데 로우에서 위로는 자발적으로 흐를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가능하다, 얘는 가능하지 않다. 클라우지우스 표현은 사실 이걸 온도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지만 이제 이걸로 이제 그런 물의 높낮이의 관계로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발적일 때요. 만약에 펌프가 있으면
로우에서 하이로 매스가 이동이 가능하죠. 펌프가 있을 때는. 제가 이거를 유추한 게 히트 펌프의 펌프, 펌프의 펌프, 이렇게 얘네들을 같이 알고 있으면 훨씬 좀 이렇게 넓게 아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이렇게 같이 표현을 해봤습니다. B는 켈빈 플랭크 표현입니다. 켈빈 플랭크 표현은 이제 어떤 핫 리저버 또는 이제 핫바디로부터 어떤 시스템이 이제 열을 받아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이게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근데 열을 이제 핫바디로부터 받기만 하면서 일을 하는 사이클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핫이라고 한다면 또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점선을 그릴게요. 콜드가 있을 텐데 여기서 Q인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Q아웃이라고 할게요. 얘가 이제 일을 합니다. W 사이클. 근데 지금 제가 여기 Q아웃을 그렸지만 점선으로 그렸기 때문에 없다고 먼저 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건 없다라는 거세요. 어떤 시스템이 사이클을 겪고 있는데 핫으로부터 열을 받고 그대로 일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좀 더 확장해서 해석을 해보면 핫으로부터 열을 받기만 하고 다른 데로 열을 방출하는 거 없이 일만 할 수 없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현을 하면은 일단 Q 아웃이 0이 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표현하기 전에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 한번 써보고 가겠습니다. 시스템을 기준으로 할게요. 시간당 dt분의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는 이 그림에서 보면은 Q인 다 들어오는 열량, 나가는 열량, 그리고 나가는 1 이렇게 에너지 보존 법칙을 써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정상 상태로 가정을 해볼게요. 정상 상태라는 것은 이제 시간에 따른 뭐 변화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이 시스템이 정상 상태로 운전이 되고 있다고 봤을 때, 그럼 시간에 따라 변화가 없는 상태가 정상 상태니까 이제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으니까 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지금 켈빈 플랭크 표현이 Q 아웃은 0이 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죠. 그렇죠? 만약 0이 된다면 Q인은 W 사이클이 될 텐데 Q 아웃이 0이 될 수 없다니까 이제 얘가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연력학 사이클의 효율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니타는 시스템이 인풋한 거 대비 시스템이 인풋한 연령 대비 시스템이 한 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Q 인 닷분의 W 사이클 다시죠.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정상 상태에서는 이제 결국 W 사이클은 Q인과 Q아웃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W 사이클을 Q인과 Q아웃으로 표현을 해도 되고, 저는 이제 요걸로 받으러 쓸게요. 일단 여기서 이 W 사이클이 Q인이 될 수 없다 돼 있잖아요. 또는 문제 Q인은 W 사이클이 될 수 없다. 그러면은 얘는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니타는 1이 될 수 없다. 유미는
효율이 100%인 그런 열기관은 없다라는 표현이죠. 켈빈 플랭크를 써보면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클라우지우스 표현은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핫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콜드로는 열이 흘러갈 수 있지만 콜드에서 핫으로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열이 전달될 수는 없다. 자발적인 상태에서는 그런 것이고, 만약 히트펌프가 있으면 가능하겠죠. 또는 가열기가 있어도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유사한 표현으로 높은 수조에서 낮은 수조로 물은 흘러갈 수 있지만 낮은 수조에서 높은 수조로 물은 흘러갈 수 없다 하는 것이고, 펌프가 있다면 가능하겠죠. 켈빈 플랭크 표현은 이제 어떤 시스템이 그런 핫바디 또는 핫 리저버로부터 열을 받기만 하고 그리고 일을 하는 그런 사이클은 없다. 그러니까 열이 받으면서 열을 방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 보면은 Q아웃이 0일 수 없고, 또 그러면 Q인이 W 사이클과 동일할 수가 없고, 그러면 곧 또 열각적 효율이 1이 될 수가 없다, 100%가 될 수 없다 라는 것이죠. 제가 여기까지 하고 조금 구획을 나눠볼게요. 먼저 여기에 어떤 색깔로 표현해야 되나? 일단 검은색으로 표현할게요. 문제 나누고, 그 다음에 개요를 나누고, 그 다음에 1번 나누고 2번 나눌게요. 나누고 3번도 좀 나눌게요. 여기까지 하고, (4번을) 하겠습니다. 4번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의 이해입니다. 먼저 부등식을 표현해 볼게요. 부등식은 이제 어떤 사이클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사이클 하고 있는 시스템을 적분을 할 거예요. T분의 델타 Q로. 근데 경계는 바운더리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얘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충을 할게요. 이 비가역적인 사이클 또는 비가역적인 과정, 여기서 이제 한 번만 가는 건 과정이죠. 근데 한 번 갔다가 돌아오는 것은 사이클이라고 하죠. 똑같이 가는 거는 과정. 하나의 그런 이동, 하나의 상태 변경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가는 건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저 상태로 갔다가 되돌아오는 것은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 상태에서 A 상태, B 상태, C 상태 갔다가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오는 거, 얘도 사이클이라고 하고,
과정에서 과정으로 가는 것들은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정들이 모여서 사이클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서 먼저 가역적인 과정이 그러면 있냐라고 볼 수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비가역적인 과정은 이제 비평형에서 평형으로 가는 과정들이 비가역적이죠. 그리고 평형 상태에서 비평형을 가는 과정은 이제 뭐 존재하진 않을 거예요. 자발적인 상태를 가정으로는 이제 1이라든가 열이 가해져야 되고요. 그럼 지금 자발적인 과정만 얘기하고 있는데 비평형에서 평형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비가역적인 과정일 거예요. 근데 가역적인 과정은 뭐가 있냐? 가역적인 과정은 이제 평형에서 평형으로 가는 과정 가역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개 내부가 있는데 그 개 내부에서 비평형 상태가 존재한다면 어디는 온도가 높고 어디는 온도가 낮고 또는 어디는 압력이 높고 어디는 압력이 낮고 하면은 이제 얘들이 평형 상태를 찾으려고 막 이제 섞이고 뭐 열전달하고 이제 압력이 서로 균등해지면 1도 하고 하면서 평형이 상태로 가죠. 근데 되돌아올 수는 없죠. 그래서 비가역적인 거죠. 가역적인 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얘네들이 이제 이 평형 상태에 있는 경우에 다 온도가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 부분이 이쪽에 그 내부적으로 열을 전달할 수 있고, 그럼 다시 그 열을 받은 그 부분이 얘네들은 평형 상태에 다시 이 반대로 열을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약간 설명이 제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이해하기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평형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할 거는 이제 처음은 열 전달이라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할게요. 만약에 비평형은 만약에 온도가 높고 온도가 낮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온도가 높은 데서 한 개에서 낮은 데로 열 전달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온도가 같아지고 열량을 주고 얘는 받으면서 같아지고 그 다음에 평형을 이루게 되죠. 온도가 같아지면서 그 다음에 그 역반응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개가 있는데 그 개의 모든 곳에 온도가 같다고 할게요. 평형인 상태죠. 유니폼한 상태죠.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서 어떤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열을 전달했어요. 평형 상태에서 온도 같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열을 받은 쪽은 열을 준 쪽으로 다시 또 열을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의 열 전달은 가역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다시 이제 압력으로 볼게요. 어떤 개가 있는데 그 개 내부에서 여기는 압력이 높고 여기는 압력이 낮아요. 그럼 이 압력이 높은 곳에 압력이 낮은 곳으로 이제 압력이 이동하면서 뭐 1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압력이 중간 정도의 압력으로 평형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그 평형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다시 얘가 뭔가 압력이 서로 분리되진 않겠죠. 지금 제가 아까 잠깐 표현 1을 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거는 외부적인 1이 아니라 내부적으로서 그런 얘네들의 압력이 높은 애들이 이제 압력이 낮은 데로 가면서 이제 내부적인 그런 1을 의미한 거였어요. 열전달 아까 설명드린 열전달처럼 내부적인 열전달처럼 내부적인 1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평형인 상태에서 그러면 압력이 평형인 상태예요. 압력이 다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한 점과 이 한 점이 있는데 이 한 점에서 이 한 점으로 압력이 서로 같은데 1을 했어요. 그러면 또 얘도 똑같이 평형인 상태에서 1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가역적인 거죠. 그래서 평형에서 평형으로 가는 상태들은 우리가 이제 이거는 가역적이다라고 가역적인 과정이다라고 간주할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어렵죠, 내용이.
여기서 이제 여기에 살짝 그려볼게요. 여기에 어떤 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어떤 주변이 있겠죠. 여기에 비가역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평형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비가역성일 수 있을 수도 있고, 이 둘 다 비가역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우리가 시스템을, 연력학적 시스템을 얘기를 하면, 이 개가 있으면 개와 외부는 이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열의 출입, 그리고 일의 출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 조건을 하여서는 이제 우리는 비가역성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높은 곳에서 온도 높은 곳에서 보통은 낮은 곳을 열이 전달할 거거든요. 또 외부에 일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외부나 이 경계에는 이제 비가역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이 내부는 좀 우리가 가역적인 상태로 가정을 해야 돼요. 그 말인즉슨 이 시스템 내부는 조금 적죠. 유니폼하다 또는 이퀄리브리엄하다. 그러니까 이제 평형인 거죠. 또는 내부 가역성. 잘 보이시나요? 네. 세 개를 가정할 것입니다. 비가역을 이런 가정을 해서 연력학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시 일로 돌아올게요. 지금 요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왜냐면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원서들을 보면은 이제 internally reversible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게 이제 내부 가역적이라는 것이거든요. 내부 가역적이라는 말이 잘 안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일단 아까 가역적, 비가역적은 설명드렸는데, 가역적인 과정은 언제 일어나냐는 것은 이제 저희가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가역적인 과정을 설명을 해본다면, 어떤 이미 평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서로 열을 주고받는 것, 서로 일을 주고받는 것은 이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돌아올 수 있다라고 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역적이다 라는 것을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가역적인 것도 이제 외부가 가역적이냐, 내부가 가역적이냐, 아니면 경계가 뭐 가역적이냐, 또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연력학에서는 이제 이 내부 가역성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부가 만약에 뭐 온도, 압력, 빛의 적 이런 강도성 상태량이 서로 유니폼, 균등하게 있다면, 균일하게 있다면 이제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걔네들은 이미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평형에서 평형은 내부 가역적이니까 이렇게 유니폼, 이퀄리브리엄, 내부 가역성, 시스템 내부 이렇게 설명을 더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부둥 올 때, 이때는 내부 비가역성인 경우고요. 등호는 내부 가역성인 경우에 성립을 한다. 클라우지우스 부등식. 이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을 이제 증명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얘는
숙제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숙제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표현을 해볼게요. 지금 이제 1과 2 관계를 많이 썼으니까 1이 상태가 여기 있고 2가 상태가 여기 있다고 했을게요. 만약에 이렇게 가는 거를 A라고 하고 A는 이제 내부 가역성 1에서 2로 또 갑니다. 얘는 B인데 얘도 내부 가역성 또 내부 가역적으로 갈게요. 2에서 1로 오는데 C라고 할게요. 얘도 내부 가역적이라고 할게요. 또 2에서 1로 오는 게 아니라 1에서 2로 가는 거 얘는 D라고 할게요. 얘는 비가역적 내부 비가역적 이라고 할게요. 적자를 다 써야겠다. 그럼 이게 지금 사이클 적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 과정을 겪는 게 아니라 사이클을 겪고 있을 때 그 사이클을 따라서 적분을 했을 때 경계를 기준으로 B가 바운더리입니다. 여기 이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바운더리 개의 경계, 시스템의 경계를 따라서 이 사이클을 하는 동안을 적분을 했을 때 이제 내부 가역적인 경우는 그 과정이 그 사이클이 이루는 과정들이 내부 가역적이라면은 이제 0이랑 같을 거고요. 내부 비가역적인 과정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제 0보다 작을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에서 2로 갔다가 2에서 1로 오는데 그러면 사이클이죠. 만약에 A로 갔다가 C로 오는 경우는 어떨까요? 가역으로 갔다 가역으로 오니까 0이 되겠죠. 이 사이클 적분은. 그럼 B로 갔다가 C로 오는 거. 걔도 가역적이니까 걔도 이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에 따라 적분을 하면은 이제 0이 되겠죠. 근데 1에서 2로 갈 때 비가역적으로 갔다가 2에서 1로 올 때 가역적으로 오면 이건 경우는 이제 0보다 작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부등식이 의미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등식을 가지고서 엔트로피 정의를 유도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부 가역적인 상태를 정의가 유도됩니다. 먼저 1에서 2로 갈 때 A로 갔다가 2에서 1로 올 때 C로 오는 과정을 한번 클라우즈 부등식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게 사이클이니까 과정 두 개로 가는 과정, 오는 과정으로 표현할게요. 인티그랄 1부터 2까지 여긴 동그라미 있죠. 동그라미 없앴어요. A로 갑니다. T분의 델타 Q 바운더리인데 얘들 리버서블 하는 과정이죠. 플러스 2에서 1로 돌아옵니다. C를 따라서 C T분의 델타 Q 리버서블. 이거는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에 따라서 0이 되죠. 이번에는 돌아오는 건 C인데 가는 건 B로 가볼게요. 인티그랄 1부터 2 B T분의 델타 Q 리버서블 플러스 인티그랄 2부터 1 C T분의 델타 Q 리버서블. 얘는 0입니다. 얘네 두 개를 한번 빼볼게요. 그럼 얘네들 서로 없어지겠죠?
얘네들 빼기 이꼴 0인데 이항을 하면 인테그랄 1부터 2 a t분의 델타 q 리버서블 이꼴 인테그랄 1부터 2 b t분의 델타 q 리버서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재밌어요. 결국 이 리버서블 하다면 이 과정이 가역적인 과정이라면 A나 B 경로에 관계없이 이 값이 같아요. 1에서 2의 상태량에 의존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다는 것은 경로에 의존하지 않고 상태량 의존한다는 거죠. 이 말은 결국에 이 t분의 델타 q 리버서블이라는 그 값이 이제 어떤 물리량이라는 것을 상태에 의존하는 그런 물리량, 상태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t분의 델타 q라는 것을 정의를 합니다. 물로 ds 엔트로피죠. t분의 델타 q 리버서블. 왜냐? 얘네들은 경로에 의존하지 않고 리버서블이라는 가정하에서 그리고 양 끝점의 그 상태 양에 의존을 합니다. 그러면 걔는 그 상태에 따라 정해져 있는 그런 물리량이다. 그래서 엔트로피다. 그리고 엔트로피라고 얘기하자. 엔트로피를 정의를 합니다. 물리량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C로 해서 엔트로피 평형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엔트로피 밸런스 엔트로피 그런 밸런스가 있습니다. 그 평형식이 그것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내부 비가역적인 상태를 가정으로 유도를 합니다. 여기랑 좀 비슷해요. 이번에는 1에서 2로 가는데 비가역적으로 갔다가 2에서 1로 오는데 가역적으로 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인티그랄 1부터 2 d t분의 델타 q 얘는 비가역적으로 했으니까 되겠죠. 플러스 인티그랄 2부터 1 c죠. t분의 델타 q는 리버서블. 얘는 한 번에 비가역이 있으니까 0보다 작을 거예요. 이 밑에다 또 다시 쓸 건데 얘는 d를 없이 쓸게요. 1부터 2 t분의 델타 q 이 리버서블. 왜냐면 d가 요 이레버서블 얘를 커버할 수 있거든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지금 엔트로피를 이미 정의를 했잖아요. 그럼 얘를 이용해서 보면은 이 t분의 델타 q가 ds니까 결국에는 s1 s2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0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떤 양수값을 시그마라고 한다면 양수값에다가 음수를 붙여줄게요. 이 마이너스를 붙여줄게요. 음수가 되죠. 그럼 요거를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면 다시 항을 좀 정리해서 보면은 S2 S1은 인티그랄 1부터 2 t분의 델타 q 이 리버서블 플러스
시그마가 됩니다. 이거를 보시면은 얘는 엔트로피 변화량이죠. 그 엔트로피 변화량은 그런 경계를 따라서 열의 출입에 의해서 그런 어떤 계의 경계를 따라서 열의 출입에 의해서 이제 전달된 그런 엔트로피량이라고 보시면 얘를 엔트로피 전달량이라고 하고요. 얘는 엔트로피 생성량으로 보는 것이 이제 엔트로피 평형입니다. 그래서 S2-S1 2와 1 사이에 그런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2와 1 사이에 1에서 2로 가는 동안에 열의 출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열의 출입에 의해서 엔트로피가 전달이 됐어. 그리고 또 이만큼이 생성이 됐어.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거를 엔트로피 평형이라고 합니다. 혹시 조금 저도 약간 설명이 부족하기도 하고 이제 직관이 조금 필요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지금 제가 이렇게 쓰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잘 와닿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이 개념이. D는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평형 유도까지 거의 마지막이에요. 엔트로피는 증가합니다. 엔트로피 평형을 유도했던 것처럼 이제 1에서 2로 갈 땐 D로 가고 2에서 1로 올 때는 이제 C로 오는 거를 가정을 할 거예요. 인티그랄 1에서 2 T분의 델타 Q D를 뺄게요. 2 리버서블 플러스 인티그랄 2부터 1 T 델타 Q 리버서블 얘는 0보다 작죠. 얘는 S1, S2니까 S1-S2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S1-S2인데 S2를 옮길게요. 그럼 S2는 S1 플러스 1부터 2 T분의 델타 Q 이 리버서블보다 크다라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 인티그랄 값이 이게 만약에 이렇게 네모로 그냥 표현했어요. 0이다. 얘는 단열인 상태죠. 인테그랄 네모가 0보다 크다. 그럼 걔가 열을 흡수한 거죠. 인테그랄 네모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얘는 열을 방출한 거죠. 단열이라고 봤을 때 이게 0이니까 근데 S2가 S보다 크네요.
그럼 엔트로피는 1에서 2로 가는데 증가하죠. 그리고 만약에 1에서 2로 가는 열을 흡수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S2는 S1보다 더한 것보다 더 커지니까 S1보다 커지죠. 증가하죠. 엔트로피가 1에서 2로 엔트로피가 더 커졌어요. 증가한 거죠. 근데 방출을 했어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만약에 그냥 얼마 안 된다, 작다 그러면은 그래도 S1에서 S2로 가는 동안 S2가 커지니까 증가합니다. 1보다 커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엄청 방출을 많이 했어요. 이게 엄청나 큰 마이너스예요. 그러면은 S1이 얘가 더 컸었는데 얘 때문에 빼가지고 S2가 커진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증가한다, 감소한다 말할 수는 없고요. 감소할 수도 있다 정도 표현할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하잖아요. 보통 이 고립계라고 보시면 돼요. 열적으로 차단된 상태에서 단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항상 엔트로피는 더 커지기 때문에 엔트로피 증가한다라는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여기는 이제 비가역인 경우를 지금은 가역인 경우를 한번 여기다 옆에 써볼게요. 1에서 2로 가는데 A로 갔다가 2에서 1로 가는데 C로 올 거예요. 얘는 아까는 여기서는 1에서 2로 가는데 D로 갔었죠. 그래서는 이제 1에서 2로 가는데 A는 빼고 리버서블 플러스 Q 리버서블 이렇게 하면은 이제 0인 거죠.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에 따라서 얘는 가역입니다. 그러면 사실 둘 다 얘는 S2-S1 얘는 S1-S2 해가지고 하면 0 이꼴 0이 나와요. 근데 얘를 일단 그대로 써볼게요. 얘는 S1-S2이기 때문에 반대로 넘길 거예요. 그러면은 S2 여기서 S2만 넘길게요. S2는 S1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2 t분의 델타 Q 리버서블인 거죠. 여기는 일리버서블, 여기는 리버서블. 아, 여기 이게 아니라 0이랑 같은 거죠. 여기 좀 마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근데 이거랑 똑같이 쓸게요. 인테그랄 이걸 네모라고 할게요. 네모가 0일 때, 이때는 단열일 때죠. 인테그랄 네모가 0보다 클 때, 열을 흡수할 때죠. 인테그랄 네모가 0보다 작을 때 방출인 거죠. 열을 방출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약간 화이트가 덜 굳어가지고요. 이걸 일단 여기다가 제가 이따가 마른 다음에 등으로 쓸 거거든요. 등으로 먼저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단열이다, 이게 0이다 그러면은 열의 출입이 없다 그러면 0이 되면서 얘는 S2랑 S1이 같아지죠. 일정하다. S2랑 S1랑 같죠. 증가하지 않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열의 출입이 있다 그러면 S2가 S1이랑 얘랑 더한 것보다 더한 거랑 같아진 게 된 거기 때문에 S1보다 S2가 커지죠. 그럼 얘는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얘가 아주 조금 방출했으면 조금 마이너스죠. 조금 음수죠. 그러면은 여기가 등호인데
S1에서 조금 뺀 거랑 얘랑 같아요. 그러면 S1이 더 큰 거죠. 만약에 여기가 되게 큰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되게 많이 뺀 거랑 S1도 많이 뺀 거랑 같아지니까 S1보다 작아지는 거죠. 얘는 감소한다.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차이가 있죠. 만약에 이 경우에서는 이 값이 만약에 그렇게 크지 않은 조그만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그걸 빼서도 얘가 더 클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빼서도 크다는 건데 얘 입장에서 이제 얘랑 차이가 좀 커서 여기서 조금 뺀 거보다 얘 원래 큰 게 당연할 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증가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그런 경우는 얘가 엄청 큰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얘가 원래 얘보다 컸었는데 얘가 엄청 뺐으니까 S2가 이제 커진 게 될 수 있으니까 사실은 S2가 S1보다 작아질 수도 있어요.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감소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한번 비교해 보세요. 펜을 바꿔서 다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1시간 20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요. 조금 아까 한 2분 정도? 2, 3분 정도 제가 조금 생각을 다시 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들을 제거해도 거의 1시간 20분 정도 되는 영상일 텐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생하셨고요. 여기 등으로 쓸게요. 거의 다 왔습니다. 정리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증가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엔트로피는 이제 감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좀 더 맞고요.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개가 이 시스템이 열적으로 이제 차단된 상태를 보통 이제 그 상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개가 있는데 외부와 단열이 충분히 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외부와의 그런 상호작용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가정 자체가. 근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그 내부에 비가역성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단열이면 일단 이게 0이니까 S2는 S1보다 커져요. 증가하는 거 맞죠? 근데 그 개가 외부랑 단열이 돼 있어 열적으로 완전 개가 분리되어 있는데 그 개의 내부에 가역성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0이 되면서 S2랑 S1이랑 같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부 비가역일 경우는 증가한다가 맞는데 내부 가역인 경우는 일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흔한 표현은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어떤 그런 사이클이 있으면 그 사이클에서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제 분리해서 보는 거죠. 일단 식자체는 사이클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본 거는 사이클은 아니고 이제 하나의 과정 이후에 그 값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개가 열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을 때 내부 비가역이다. 그러면은 이제 쭉 일련의 과정들에 의해서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게 맞지만 만약 걔가 내부 가역적이라면 엔트로피는 일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는 표현이 좀 더 직관적이고 많이 쓰이지만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는다가 이제 더 맞는 표현이다라고까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과정이 되게 힘들었는데 한번 요약하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건설기계 기술사 제122회 제1교시 11번 문제였고요. 열각 제2법칙 키워드, 그리고 클라우지우스 표현, 그리고 켈빈 플랭크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열역학 제2법칙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열역학 제2법칙의 의미에 대해서 또 알아보았고요. 열역학 제2법칙의 두 가지 표현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보았습니다. 클라우지우스 표현과 켈빈 플랭크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의 이해를 했고요. 그 부등식의 이해에서는 이제 부등식을 먼저 살펴보았고, 엔트로피 정의를 한번 유도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엔트로피 평형도 유도해 보았습니다. 엔트로피는 보통 증가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과정을 얘기할 때, 어떤 한 점에서 한 점, 한 상태에서 한 상태로 갈 때 엔트로피는 증가한다는 표현인데, 그 증가한다는 표현을 수식적으로 증명을 해보았습니다. 각각에서 현상은 이제 뭐 온도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있으면 이제 서로 평형이 되기 위해서 중간 온도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런 과정의 반대 과정으로는 이제 발생하지 않는다. 압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줄을 끊었을 때도 얘기했고요. 현상들을 살펴보았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발생하는데 자발적으로, 요거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자발적인 과정 자체는 비평형에서 평형으로 가는 상태고, 이 평형에서 비평으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방향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돌아올 수 없다, 비가역적인 것이고, 그런 방향성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이고 또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자발적인 과정도 당연히 열역학 제1법칙은 따르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여기 표현이 조금 어려웠었는데, 이제 비가역적인 건 이제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비평에서 평형으로 가는 과정은 이제 비가역적 과정이다. 그럼 가역적 과정은 뭐가 있을 수 있냐? 가역적 과정은 평형에서 평형으로 가는 과정이 가역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온도나 압력이나 뭐 빛의 적이 다 같아요. 근데 여기서 온도가 같은데 열을 줬으면 또 열을 반대로 받을 수도 있고, 또 압력이 같은데 여기서 얘로 압력에서 1을 하면 또 얘가 얘한테 1을 할 수가 있고, 가역적이다. 이렇게 가역적인 그런 과정도 얘기를 해보았고요. 클라우지우스 표현 충분히 얘기했었고, 켈빈 플랭크 표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의 이해, 부등식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았고요. 이 부등식을 증명하는 것은 좀 어려워서 숙제로 남겨놓았고요. 이 부등식을 통해서 만약에 내부 가역적으로 갔다 내부 가역적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통해서는 엔트로피 정의를 유도할 수가 있고요. 내부 비가역적으로 갔다가 내부 가역적으로 돌아오는 경우를 통해서는 이제 엔트로피 평형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하는 표현, 어떤 하나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상태 1에서 상태 2로 갈 때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또는 엔트로피가 감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내부 비가역적인 경우랑 내부 가역적인 경우로 나눠서 설명을 했고, 단열이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이런 표현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립계 또 열 단열일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하린다면 여기다가 좀 쓸게요. 보통
연력학 제0법칙이 있죠. 0법칙은 평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이라는 것에 초점이 되고, 연력학 제2법칙은 그런 과정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연력학 제3법칙은 절대 영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있고, 또 연력학 제3법칙 같은 경우는 연력학 제2법칙만큼 좀 제가 더 어려워하기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공부할 때 키워드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 공부하기 쉽기 때문에 여기 키워드를 적어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